2019년 봄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위난 경보를 발했습니다. 문재인 스탑이라고 하는 7글자,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 흔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종종 사용하는 문재인 아웃, 이 아웃이라는 말이 아니고 문재인 스탑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일촉즉발의 위난 상태다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헌법상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증명을 했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와대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말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우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스스로를 폭탄 전문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해두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또 김정은이 마저 당신은 폭탄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뻔해서 빨간 선이나 검은 선 가운데 하나만 잘라버리면 그냥 멈추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손에 니퍼를 들고 자기가 이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선 하나를 골라서 막 자르려고 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폭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 폭탄은 문재인 씨가 알고 있는 옛날식의 그런 시한폭탄이 아니라 신기술로 원격 조종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선을 자른다 하는 그것이 폭탄이 터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웃이라고 외치는 것은 파면하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스탑, STOP라고 하는 것은 동작 그만, 이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극히 위험한 순간에는 동작 그만, 이것이 더 즉효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위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이 공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이 아닌가? 하루하루 그저 똑같은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대한민국은 변화했고 그리고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번 이 논의를 마칠 때쯤 되면 국민 누구나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나라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국제사회라는 것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는 어느 누구도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는 없죠. 누구나 다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그러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풍요를 거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존이 불가한 그런 나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국가의 죽음을 뜻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고립화를 상당 부분 진척시켜 왔습니다. 이것만큼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게다가 현재 경제가 망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70여 년간 성장해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개인이 생각할 때 내 일은 아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또 정작 그렇게 되면 설마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느냐. 그 지경이 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이 다시 척척 다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일단 무너져 내린 다음에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총을 들고 싸워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론 우리 부지런한 국민은 국가 재건에 나설 겁니다. 그렇지만 세계는 경쟁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허겁지겁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동안에 선진국은 달려갈 것이고 날아갈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는 우주의 이야기를 빈번하게 하는 그런 세기입니다. 그들은 선진국들은 우주로 가버릴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 상대는 이미 경쟁할 수 없는 차원이 달라진 그 수준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위험한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그 자신이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자기 자신이 전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 버림받았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의 글에서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는 판문점 선언 1주년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문재인의 말인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사실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그 내용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다. 이것은 평이한 한마디의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강력한 독재자 문재인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히 살펴가면서 그 뜻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된 것은 미국, 중국, 구소련, 물론 그 후의 러시아까지 같은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들의 이념에 휘둘려서 분단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중국이나 소련 이런 쪽을 추종하지 않는 비교적 나름대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좌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은 그런대로 이성적인 인간이다. 그쪽 좌파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다 하는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훈계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지도하는 남북한 최소한 그 정도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세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의 행적을 보면 아세안의 지도자이고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한반도 전체 남북한의 지도자라는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라는 것은 문재인이 지도하는 남북한 이렇게 풀이를 하기로 하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도하는 남북한은 거기에 김정은이 포함이 되겠죠. 대륙을 정복할 수 있다. 그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가 조선족을 찾아다니고 고려인을 만나서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다소 과대망상적이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대륙 정복의 꿈이 있는 그러한 꿈이 큰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시진핑이나 푸틴이 문재인을 예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하고 함께 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재인이 공감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문재인에게 공감해야 한다. 먼저 이 원칙은 하나 분명히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재인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는 돈에 찌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나 문재인은 위대한 지도자이다. 김정은은 가난하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김정은을 돈으로 꼬드기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똑같이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었듯이 북한 번영을 약속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대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과의 차이점이지요. 바로 그래서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인식은 어떨까? 그들의 인식을 우리도 동의하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은 그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주체성을 유지해온 집단이다. 그리고 그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바로 반사회주의적이고 바로 그것이 타락한 심성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그것은 남한의 좌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 좌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북한 사람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것, 그것을 이론화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북한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그리고 공산주의의 완성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동일하지요. 이러한 사회주의는 어떤 국가인가? 그것은 일종의 인간 신이, 진짜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 신이 다스리는 완벽한 국가를 뜻한다. 그러면 인간 신은 어떤 자인가? 그는 인간의 단점이나 약점이 일체 없는 자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지극히 바르고 도덕적이고 현명한 그러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이 그 자리에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로서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이 인간신의 후계자,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의 사제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북한의 이상 이론, 이것을 전혀 모르는 문재인은 나에게 공감하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을 추종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문재인 자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위대하다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문재인이 어리석은 세계 정상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 하는 것을 또 철저히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문재인이 인내심 있게 그렇게 기다릴 줄도 아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이 결코 기다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몸소 보여주었죠. 오죽 못 기다리는 성격이면 패스트트랙을 들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겠습니까? 누군가를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김정은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톱다운 하면서 재촉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쳤다 하는 것도 보았죠. 문재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이 난관에 부딪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숨을 고른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딱 멈춰 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하지 않겠다, 애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스스로를 큰 강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망상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은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대륙을 흐르는 큰 강이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결코 김정은과 바다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둘 다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낙숫물이지 대륙을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러가는 곳은 웅덩이가 되겠죠. 해가 반짝 나면 그저 증발해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는, 혹시 잘하면 저수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최선의 결과는 저수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쉽게도 그들 둘은 서로 다른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입니다. 동네까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못 만납니다. 당연히 바다는 구경도 못하는 것이죠. 문재인은 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격의 그날 판문점 선언 1주년. 그러면서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념일, 그것은 김정은이가 오지 않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문재인도 가지 않은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도보다리의 산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기념식에 가지 않았으니까, 또 도보다리에 가지 않았으니까 산새를 찾아보지도 않고 청와대에 앉아서 영상 파일로 산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청와대에서 광대 노릇을 하면서 자랑을 했던 그 직통 전화로 김정은이에게 직접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산새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산새들은 문재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말입니다. 다들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또 산세들에게는 누가 문재인의 말을 통역을 할 것입니까? 혹시 외교부가 서울대공원 조류 사육장으로 옮기기라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문재인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외국어에 약한 기계치, 이런 식의 외국어치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말은 김정은이 알아듣죠. 그렇지만 문재인의 말은 우리 한국 국민들도 못 알아듣는 문재인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말은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인 것이죠. 게다가 문재인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 우리는 뒤에 괄호가 있다고 치고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후회하겠지, 혹은 잊혀질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이 현실을 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올해 1년 만에 이번 기념식에 문재인도 김정은도 아무도 안 갔죠. 겨우 1년 지났는데 이 첫 해에도 그 기념식에 못 간 주제에 한 해 더 지나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재인이 저지르는 대한민국을, 어쩌면 대한민국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재앙, 그가 일으키는 그것이 마지막 섬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은 공멸의 대재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문재인이 산세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과대망상에 빠진 독재자가 절망감에 빠져서, 그리고 공포심까지 느끼면서 그런 상태에서 산세를 이야기했다 하는 그 심리 상태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니라 산세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의 심리를 이러한 다른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 이야기인데, 인간 세상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우주의 어느 귀퉁이에 문재인이 홀로 있다, 거의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유종원의 옛 시에 표현이 된 그런 광경인데, 첩첩산 중에 새 한 마리, 산새 한 마리 날지 않는 그 적막한, 그리고 첩첩산 중이니까 탁 트인 느낌도 없겠죠. 그곳에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사람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외로움, 그리고 물 위에는 단지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가 있고, 그 배 한 척이 있고, 그것도 자기 몸 하나만 겨우 가릴 수 있는 그 도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걸치고 물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차가운 눈발까지 흩날린다. 이 모습에 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이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그래서 위대한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곧 폭발하겠죠. 이 문재인의 산세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고독을 나타내고 만인에게서 망각당하는 자기의 위대함이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분노와 고통, 그것이 거기에 실려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산세는 그러면 어떤 산세인가? 문재인은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영상 메시지는 그저 온라인에 올리는 영상 메시지이죠. 따라서 이 산세는 1년 전 추억의 산세입니다. 현실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새가 살아있는 새라면 당연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날지 않는 새다. 상상 속의 새다. 그것도 기억 속의 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문재인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불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안을 돌아다닐 때도 경호 집단에게 기관총을 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또 각종 매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기관총을 든 경호 집단이 지붕 위에 숨어 있든지 땅속에 숨어 있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옆에 혹은 뒤에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것을 그냥 알면서 거기에 복면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복면 사진이 청와대에서 게시를 해놓고 언론에서 또 그것이 나오고 하니까 알게 된 것이죠. 카메라에 찍혔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이 복면을 하는 것은 경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군인이 얼굴에 흙을 바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복면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저항하는 국민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사살하려고 복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이 복면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문재인, 이렇게 폭발 직전의 문재인, 그가 현재 사실상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안을 무수히 제출하고 국회에게 빨리 통과시키라고 닥달하고 국회는 거기에 쫓기고 있지요. 정부 내에서는 시행령과 지침을 마음대로 만들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과 또 수많은 세계 정상들과 온갖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돈이 나가는, 우리 국가의 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협약을 맺고 있죠. 그뿐 아니라 예산을 벌써 다 쓰고 한 해의 반도 가지 않았는데 예산도 다 쓰고 또 그 돈을 추경으로 갑을 받아 쓰고 있다. 그뿐 아니라 뒤에서 남몰래 돈을 찍어내는지 어쩌는지 화폐개혁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외국인 투자가 멈춘 지는 오래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최후의 보루다 하는 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군, 경찰, 법관, 국회의원, 공무원, 의사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기 일에 있어서 국민을 속인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는 겁니다. 석유, 전기 등 에너지원이 끊긴다. 그것은 아니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머지않아 식량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고 이것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던 이 최후의 보루, 그것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독재자가 문재인인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 본 모습을 드러낸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모두 선을 넘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스탑, 그것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시작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당과 모든 국민이 문재인 스탑, 여기에 합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